지금부터 SK네트워크스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수칙에 대한 부분으로 멤버십 가입부터 지침 및 프로세스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인 고객 정보 수집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멤버십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상세 설명 없이 동의받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매니저는 고객에게 간단하게 색칠된 부분만 작성하고 동의란에 예를 체크하고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고객은 신청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모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십니다. 매니저는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임시 티켓을 드리며 다음 절차를 안내하고 가입 신청서를 매장 내 서랍에 넣어둡니다. 앞의 사례에서 매니저님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모두 골라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답으로 고르셨나요? 답을 확인해 볼까요?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 없이 동의받았다. 가입 신청서를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았다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앞의 사례를 분석하여 단계별로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화면은 고객에게 항목별로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객은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동의했다고 하시죠. 이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정보 주체에게 수집 및 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또는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고 동의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각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완료된 신청서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매일 이관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멤버십 가입 신청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매일 수거함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고객 정보 처리 단계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 중 고객 정보 처리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는 고객 정보 처리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한 부분으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레스토랑 신규 프로모션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매니저는 이번에 신규 오픈한 H 레스토랑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추첨을 통해 워커힐 숙박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만을 부착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다른 안내 없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명함을 엑셀 파일로 저장했고 이벤트가 종료된 3개월 후에 다음 달에 시행될 신규 프로모션을 알리는 홍보용 SMS를 보냈습니다. 앞의 사례의 매니저님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모두 골라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답으로 고르셨나요?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했다. 고객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보관하였다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인 이용 및 제공 시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 및 보유기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의받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므로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은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공이란 수집한 개인정보의 지배 및 관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그룹 계열사 간, 프랜차이즈 조직의 본부와 가맹점 간뿐 아니라 부부, 형제 자매 간도 제3자에 해당됩니다. 위탁이란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품 배송은 배송업체에서
문의사항 처리 및 AS는 AS 전문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멤버십 가입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객 정보는 동의받은 목적,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동의받은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에도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수집 시점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정보를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침해 사례와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용 목적 동의에 체크하지 않은 정보도 포함하여 이벤트를 알리는 SMS 발송했을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동의받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다른 매장 매니저에게 제공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라면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안전관리 단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칙과 이를 위한 지침 및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 수칙 중 안전관리 단계와 지침 및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집된 고객 정보를 방치했다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사원은 수집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보관함에 넣지 않고 잠금 장치도 없는 곳에 방치해둡니다. 사무실 정리를 하러 들어온 다른 직원이 일반 종이 문서와 신청서들을 함께 버렸습니다. 얼마 후 폐지 처리장 주인이 버려진 가입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반환의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직원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모두 골라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답으로 고르셨나요? 답을 확인해 볼까요? 문서를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았다. 제때 수거함에 넣지 않았다입니다. 각 매장에서는 수집된 가입 신청서를 제때 수거함에 넣고 사무실에는 고객 정보가 방치되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전하게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 관리 부분입니다. 고객 정보 관련 서류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함에 넣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 기입된 신청서나 고객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는 종이는 탈색이나 재생 불가능하도록 찢어서 파기합니다. 이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수칙 중 PC 관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먼저 업무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 완료된 파일들은 즉시 삭제하여 외부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PC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혼합하여 8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스크린 세이버를 설치 및 작동하여 일정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화면이 실행되어 외부의 무방비로 보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PC로 교체 시 기존 PC는 반드시 포맷하여 기존 정보가 완전 삭제되도록 합니다. 그럼 안전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사례와 그에 따른 벌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고객이 회원 가입 신청서를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신청서를 소각시켜서 찾을 수가 없는 경우로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수집 시뿐 아니라 수집 이후에도 규정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 2. 고객 정보가 있는 문서를 잘못 보관하여 유출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라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정보를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PC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내부 지침과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내부 방침이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며 법으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하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설치 목적, 촬영 장소와 범위, 책임 관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므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안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 차원의 정기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 징후가 보이거나 사고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객 응대 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출처,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칙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 또는 처리하는 모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시고 학습하신 내용들은 업무 현장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